자,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같이 좀 해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에코프로가 대장이죠. 에코프로의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에코프로 BM도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먼저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은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하냐면 이게 실적이 반영되는 순간부터 이제 모멘텀이 꺾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오를 때는 이 회사가 어떤 호재가 있고 또 분위기가 막 휩쓸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매수를 누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이 회사의 앞으로 뭐 전망과 성장성과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자화자찬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이 환상이 보통 깨지냐면 실적이 딱 발표됐을 때 그때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더 큰 실적을 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이는 순간에서는 다시금 모멘텀을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꼭 실적이 있어야 상승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늘 말씀드리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언론에서요, 이거 참 웃겨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앞으로 모든 시대를 다 지배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 올렸는데 이제는 그 반대죠. 이제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되니까 뭐 전기차를 뭐 사용할 수 없다,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흘러 넘친다, 아무도 사지를 않는다, 할인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언론이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도발당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미국인의 분석에 의해서 뭐 이번만큼은 위험하다 이런 걸 막 언론에서 보도하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불안함을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섹터도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겠죠. 거기다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도 오늘 같이 크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왜 더 크게 하락을 하냐면 이 라인이 좀 중요했거든요. 여기서 지지 라인을 받고 차트가 좀 살려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탈하자마자 마이너스 10% 정도를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투심이 꺾여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지지선을 이탈하면 거래가 좀 발생을 하면서 투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지금 투매가 나오는 진행 중이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은 이 투매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다음에 그 다음 털게 만들고 그 다음 올라가요. 평범한 흐름에선 투매가 나오지 않고 투심이 안 꺾여요. 근데 투매가 나오면서 지지선을 이탈해야 사람들의 심리가 꺾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받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받아서 올려주면 좋겠지만 보통 이 투심이 꺾이고 투매가 나올 때는 그 다음 지지선까지 이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격이 한 4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라인이겠죠. 여기서 지지선을 받아야만 오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탈을 해버리면 저는 이제 매우 낭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인데 공매도가 지금 금지 중이잖아요. 만약 공매도 있었으면 여기 찍고 밑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어쨌든 활개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움직임이 제가 에코프로 주식에 대해서 뭐 엄청 긍정적인 건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만한 수급을 쐈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교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코스닥이 박살나고 차트가 망가지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얘가 마냥 떨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왜냐면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죄다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지는 거는 사실 투자자로서는 원치 않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50만 원에서 방어가 될 거라고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론에서의 이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바꿔지려면 사실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테슬라예요. 어쨌든 뭐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죠. 테슬라 전기차가 방전되고 막 견인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무마되고 지나가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강세로 가줘야 전기차 배터리 쪽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필연적이죠.
테슬라가 오르지 못하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오른다라는 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매출과 상관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된다. 50만 원에서 방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수급이 죽지 않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 에코프로가 오를 때요. 이 시가총액이 지금 14조예요. 떨어져도 14조. 이 거대한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동원됐냐면 하루에 거래대금이 4조 가까이 찍혔어요. 3조에서 4조 사이로 찍혔단 말입니다. 하루 만에 하루에 이만큼의 거래대금이 찍히려면요. 시장 수급이 죽으면 안 돼요. 시장이 정말 좋아야 이 수급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바이오 상승할 때 코스닥이 너무나 좋아서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 2조 이렇게 터진 적이 많았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이 정도의 수급이 유지가 돼줘야만 이게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물린 돈들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내 개미만 물린 게 아니라 이거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도 다 물린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 뚫어주려면 어떻게 뚫어야겠습니까? 시장의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분위기가 계속 살아나 줘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 섹터를 통해서 돈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다행인 거예요. 시장에서 돈이 이탈되면요, 순식간에 이탈되는데 그 다음에 괜찮은 섹터나 테마가 잡히게 되면 그 돈이 이탈하지 않고 그냥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갔다가 한국 시장에 돈이 머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좋은 건 아닌 건 맞는데, 일단 여기 밟고 나서 수급이 유지되는 것만 본다고 하면 저의 생각에는 기술 반등으로 90만 원까지는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또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제 많은 경험상, 이거 경험이요,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말 강했던 강세주 있잖아요. 이 강세주들은 높은 확률로 아무리 떨어져도 다시금 좀 어느 정도 오르는 힘이라는 게 늘 존재를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이렇게 봐요. 세력들이 이 종목을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한 번 더 작업을 친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서 세력들이 팔고 싶겠죠. 근데 이렇게 급락을 시키고 싶겠어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높은 가격에서 유지를 해줘야 본인들이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물량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3조 4조 이렇게 터졌는데 그 돈들을 이제 한 번에 다 털고 나오긴 쉽진 않다는 거죠.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박셀바이오거든요. 박셀바이오가 기술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매도도 지금 중지된 상태고, 그리고 미국장 역시도 계속 상승 랠리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박셀바이오가 기술 반등 안 나오고 떨어질 때는 이제 금리 인상 가면서 급격하게 폭락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뭐 에코프로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여기였고, 지금은 이제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진 못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어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를 추종하다가 추세가 꺾여서 같이 모멘텀을 꺾인 거고, 에코프로가 강세로 움직여줘야 얘도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간다면 에코프로 BM이 저는 일시적으로는 더 잘 오를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오르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에코프로는 90만 원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야 된다고 한다면 얘는 35만 원만 뚫으면은 그 전고점까지도 매물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45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먼저는 50만 원대에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얘를 분석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걔가 50만 원에서 깨버리면 얘도 지지선 깨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발 주자인 에코프로를 제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